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IPEF 참여로 한국의 GDP가 2.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IPEF가 중국을 배제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미국 중심 동맹 강화로 중국은 크게 견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발끈했으면서도 IPEF는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본인들이 고립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IPEF 말고도 한 번 더 난리가 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IPEF에 이어 미국 주도의 또 다른 경제 공동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애써 괜찮은 척을 했지만 연이은 충격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반면에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IPEF에 이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한 발 더 들여놓았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에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EU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SP 참여에 대해 현재 외교가에선 히토류 등 자원 무기화를 일삼는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IPEF에 가입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중국 견제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은 전투기, 레이저 유도무기, 전기차,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로 꼽힙니다.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백금족 등 6대 핵심 광물의 전략적 확보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핵심 광물은 산업적 가치가 크고 그 수요가 많지만 매장량이 굉장히 적고 지역별 매장 편차가 심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전세계 히토류 정제의 90%와 히토류 채굴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중국이 국내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핵심 광물 수출을 차단해 외교 무역 분쟁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MSP를 결성하고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듯 MSP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은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출범식 참석자들은 핵심 광물이 세계 경제 발전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채굴, 재련, 재활용 분야에 높은 수준의 ESG 기준을 적용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에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MSP는 일단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7개 핵심 광물을 협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MSP 참여국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도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미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과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파트너십 국가들이 히토류 매장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광산 및 처리 시설을 개발할 투자자를 찾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중국 견제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도의 MSP 추진 소식에 중국은 이번에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정신승리하기에 바빴는데요. MSP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을 중국도 알고 있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서방 국가들은 불안을 느낀다며 MSP가 구축돼도 중국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금속시장연구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히토류가 중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주도의 MSP가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히토류 채굴, 분해, 재련 등 기술은 물론 비용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히토류가 오히려 중국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안티몬 등 히토류가 많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광물연대를 만들고 탈중국을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큰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광산업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미 네브래스카주에서 대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버금가는 히토류를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히토류 매장지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접경지역 소재 마운틴 패스와 이번 네브래스카주에서 발견된 히토류를 합치면 중국에 버금가는 매장량인데요.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최근 네브래스카주 엘크 크릭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결과 여기에는 히토류 산화물이 632.9킬로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장 큰 히토류 매장지 MP 머티리얼즈의 마운틴 패스의 뒤를 잇는 규모인데요. 게다가 이번에 발견된 엘크 크릭의 경우 총 히토류 산화물 측면에서 현존하는 모든 히토류 프로젝트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비교적 높은 등급의 니오뷴, 스칸듐 및 티타늄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장 미국이 히토류 최대 생산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완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서둘러 MSP를 구축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따돌린 것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한국에게도 덩달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실제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터리 광물 가격이 차츰 제 값을 찾아가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안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치솟았던 니켈 가격이 최근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력하는 3원계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니켈 가격은 톤당 2만 달러대를 유지하면서 올해 초 최고가를 기록했던 때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앞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던 건 전세계 생산량의 10%를 생산하는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와 중국 청산그룹의 대규모 선물 거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하면서 니켈 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장으로 돌아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블룸버그도 골드만삭스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배터리 금속 강세장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켈 값이 향후 2년 동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공급도 연평균 8%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니켈의 가격 하락에 따라 3원계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CATL, BY 등 중국 업체가 주력하는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경쟁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처럼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 저렴한 인산, 철을 사용해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국 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하이니켈 배터리를 확대하는 추세이기에 니켈 값은 배터리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켈, 코발트 같은 원자재 값이 저렴해질수록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를 찾으면서 이는 곧 전기차의 보급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고성능의 NCM 배터리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물 자원을 무기화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온 중국은 이제야 제대로 된 값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